안녕하세요. 떼지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의 지금 속마음부터 그분은 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관계 흐름,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카드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네, 숫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님 해석 드려볼게요. 우선 1번님이랑 이분의 두 사람의 인연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 두 분의 관계는 지금 뭐 연인이든 짝사랑이든 썸이든 재회든 상관없이 1번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끌어갔던 관계 같거든요. 1번님은 마음 표현을 많이 하고 이분은 약간 나를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항상 대했던 것 같아요. 1번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이분이 감질맛도 나고 이분을 좀 못 꺼내놨던 것 같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될 듯 말 듯한 느낌? 그러니까 골은 안 들어가는데 계속 골대 앞으로 공을 보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자체가 뭐 신중을 넘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관계에서 재고 따지는 것도 많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본인의 속내를 잘 안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조금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흐지부지 된 이유는 두 분의 현실적인 타이밍도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랑 1번님이랑 약간 연애로 막 나아갈 단계였거나 혹은 연인이었어도 두 분이 끝난 이유는 두 분이 현실적으로 뭔가 멀어지는 계기가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카드로는 이동수와 인내 카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뭐 멀리 장거리로 갑자기 발령을 받게 됐다던가 1번님이 지금 약간 이분이랑 멀어져서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서 지금 약간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만 좀 해결되면은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끝낸 사이일 수도 있고요. 성향적으로도 1번님은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상대방은 표현에 인색한 것 같아요. 1번님은 칭찬도 되게 많이 하고 상대는 칭찬을 잘 못하고 또 상대방이 칭찬 받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1번님 입장에선 좀 그런 부분이 짜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에 나한테 가졌던 감정을 볼게요. 사실 상대방은 처음부터 1번님한테 너무 좋은 카드들이 나왔는데 안정의 느낌도 있고 감정적으로 너무 끌린 것도 있고 또 외적으로는 거의 이상형으로 바라봤던 것 같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1번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분이 뭔가 1번님이랑 근처에 있는 분 같은데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성숙하다 느꼈거나 혹은 친구 관계인데 의외의 모습. 1번님이 평소에는 뭐 발랄하고 이런 스타일 같은데 어떨 때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섹시하거나 혹은 1번님이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분이 뭐 연인으로 다가올 느낌은 없었는데 두 분이 조금 친해지면서 그 미묘한 감정이 생긴 것 같거든요. 무리해서 우리 둘만 뭔가 특별한 느낌?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약간씩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랑 가까워졌고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연애까지 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분이 스킨십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커플 사이였는데 헤어졌든 아니면 뭐 썸이든 지금 커플이든 이분 자체가 1번님한테 되게 끌리는 건 감정적으로도 풍부하지만 되게 이분은 스킨십적으로 1번님한테 많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 자체가 본인의 취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향이 약간 성적인 취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님이랑 나랑 잘 맞춰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1번님한테 어떤 감정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지금도 1번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약간 되려 1번님한테 다가가기 좀 어려운 게 내가 지금 뭔가 끝낼 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고 끝냈거나 1번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다시 다가가도 1번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을 지금 1번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다가갔을 때 진짜 까이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쪽팔린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사이에 현실적인 제한도 좀 생겨가지고 지금 다가가봤자 흐지부지 될 게 뻔하니까 일단 마음속에는 담아둬야지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 자체가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1번님한테 1번이 제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단순히 다른 이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 현실 때문에 멀어진 건데 1번이 혹시나 나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따금씩 연락이 오거나 데이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님은 그런 부분이 싫은 게 관계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고 이분이랑 지금 나랑 무슨 사이지? 자꾸 의문이 되는 관계는 1번님이 원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인연을 끈을 놓지 않아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왜 끌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막 훌륭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챙김 받는 거 좋아하는데 본인이 잘 챙겨주지는 못하고, 본인은 공감받는 거 좋아하는데 본인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번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이분이랑 만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막 싫다면서 본인 받는 건 좋아하고 나한테는 그만큼 표현을 안 해주거나 나한테는 아껴주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도 본인이 그렇게 약간 노답인 거 아는데 그런 걸 1번님이 잘 케어해주고 그런 걸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이 1번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금도 못 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애매하게 구는 이유는 계속해서 1번님이 좋고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리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당장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찔러보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염탐을 많이 한다든지 가끔 연락을 해서 속을 알 수 없는 말을 남긴다든지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1번님을 놓지 않기 위한 약간 발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분의 근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 요즘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이분은 1번님이랑 멀어지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분이 약간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서 새로운 일들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을 바쁘게 살긴 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성향적으로도 뭐 연애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본인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1번님이랑 멀어지고 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거 잘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챙겨봤자 이따금씩 1번님 생각이 나는 게 이분이 약간 현타가 좀 온 느낌이고 지금 후폭풍이 좀 심하게 왔거든요. 막 일을 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뭐하냐 결국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인데 1번이랑 나랑 이미 멀어졌잖아 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다시 돌리기에는 우리 운명이 많이 돌아왔다고 느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되려 1번이 나한테 감정 아직 남았나? 감정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황 카드들로 보면은 이분이 막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음악을 바꾸거나 1번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거나 막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행동하고 1번님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다 1번님 보라고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이분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1번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카드로 보면은 지금 그분이 아니라 1번님이 혹시 연애 중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 입장에서 1번님한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연인이었던 혹은 이분이랑 썸이건 아니면 1번님이 이분 얼굴만 아는 상황이건 다 상관없이 이분 자체가 1번님을 바라봤을 때 이미 1번이 주변에 누군가 생긴 거 아니야? 랄 정도로 1번님이 되게 태연한 모습, 잘 지내는 모습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렸던가 그런 걸 보면서 1번님한테 다가가기가 좀 힘든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1번한테만큼 뭔가 열정을 다 쏟아붓고 내가 내 감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가면을 써야 되는데 1번님을 만나면은 내가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짙은 여운으로 남아있고 우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1번님이 나를 많이 배려해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분 같거든요. 이분이 1번님이랑 멀어지고 나서 뭐 연애를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한두 번은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을 타거나 데이트는 해봤던 것 같은데 1번님은 나를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내 시간 인정해주고 나의 고집불통인 성격을 많이 받아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1번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그립고 1번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하면서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지금 나에게 다가올 건지 아니면은 지금 왜 안 다가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중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마음 자체는 이미 다가가고 싶어 해요. 다가가고 싶은데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가갔는데 1번이 이미 주변에 이성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미 그렇게 있으면 괜히 지금 다가갔다가 다음에는 다가갈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탐하는 느낌이고 카드들로만 보면 1번님이 나 이성 없다는 거 티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뭔가 이분이랑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서로 연락 안 한 기간이 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한테 연락이 와도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 정도 그러니까 애매한 식의 연락이나 염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1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확신을 못 갖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1번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가 주변에 혹시 이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당장은 막 이 영상을 보고 하루 만에 나한테 다가올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미 엎어진 감정을 내가 돌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생각해요. 이분은 1번님이랑 나랑의 관계를 돌아보면은 본인이 뱉은 말이 있고 그게 1번님한테 좀 큰 상처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맞춰가기가 두려운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1번님한테 바라는 건 무엇일지 볼게요. 그분이 1번님한테 바라는 거는 다시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고 잘 받아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관계를 돌아보면은 되게 티격태격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서로 성향도 다르고 근데 뭐 성향이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카드로 보면 이분 자체가 본인 거 내어주기 싫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연애하면서 뭐 횟수를 정해놓고 만난다든지 데이트 비용에서 좀 민감하다든지 혹은 본인 시간에 1번님이 건드는 걸 싫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이분 자체는 다시 연애를 해도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솔직히 제 여동생이나 제 남동생이 이런 분 만난다 하면은 바로 등짝 스매싱을 때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나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1번님이 다 받아줬고 그래서 그 관계가 그립고 지금은 나는 다시 그 관계로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마 먼저 연락할 텐데 1번님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기를 조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이 나한테 연락을 언제 할지 볼게요. 이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빠르면은 8일 이내, 늦어도 8주 이내 1번님한테 먼저 연락할 것 같고요. 또 조언 카드를 제가 마지막으로 뽑아놨거든요. 3개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타로 카드의 마지막 카드인데 서로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그 끝에서 서로가 이어지게 될 때 나오거든요. 이분이랑 1번님은 사연이 좀 많은 분 같아요. 상대방이랑 나랑 끝날 때 좋게 끝난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더 조심스러운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일 이내, 8주 이내 상대방이 다가와서 나랑 다시 연애할 것 같습니다. 네, 1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힐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2번님 해석 드려볼게요. 일단 이분이랑 2번님이 어떤 관계인지 먼저 볼게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한번 했거나 연애가 아니어도 유사 연애를 좀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서로 되게 길게 만난 커플의 느낌이 있고 길게 만난 게 아니어도 이분이랑 나랑 인연 자체가 좀 길게 닿아 있는 느낌이 있는 게 첫 카드가 기사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둘이 연애적인 감정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자리에서 만났거나 공적인 관계로 만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의 일을 도와주거나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하면서 이분한테 2번님이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거든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내가 의지하면서 사실 카드로 보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한쪽은 이미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썸도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고 두 분이 마음은 있어도 표현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은 확인하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 같거든요. 또 두 분의 관계를 끝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오래 알았는데 아예 연애를 못했거나 혹은 엄청 장기 연애를 하면서 그 끝에서 서로의 감정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채로 끝낸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의 걱정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나면 좋긴 한데 미래를 조금 그릴 수가 없고 반복되는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이 관계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서로 또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느낌은 없고 좀 아련하게 헤어진 느낌이 있어요. 이별하면서 뭐 상대방이 나는 네가 언제 돌아와도 받아준다 라는 말을 했다던가 우리가 몇 살까지 옆에 연인이 없으면 그때 결혼하자 이런 개똥 같은 얘기를 하면서 헤어진 커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님이 이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몇 번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 잡았을 때 잡히진 않는데 또 연락은 받아주고 차단도 안 하고 애매하게 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님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고 뭔가 될 듯 말 듯한 이 관계가 이번님이 이제 빡치는 지경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가졌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그리고 처음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같이 볼게요. 사실 두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이번님을 처음 바라보자마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님이 그렇든 상대방이 그렇든 주변에 이미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성을 끊어내고 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신뢰 문제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번님이 좋았던 이유는 외적으로도 많이 끌림을 느끼고 약간은 이번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섹시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또 2번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 입장에서 2번님이랑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의 소재가 끊김이 없고, 대화의 소재가 끊겨도 그냥 둘이서 얘기만 해도 까르르 웃고, 마치 고등학생, 여학생처럼 그냥 뭐만 해도 재밌고 웃는 그런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고, 2번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밝은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본인이 2번님을 사랑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 자체가 처음에는 2번님한테 이성적으로 다가가려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친구 관계로 지내거나 그러려고 한 건데 말을 할수록 너무 잘 맞다고 느껴서 그분이 반했던 것 같고 두 분이 약간 사랑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이 2번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느끼기에 2번님은 되게 조건을 따지는 분은 아니거든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요즘 사람들 보면 뭐 키는 얼마 정도, 외모는 어느 정도, 재력은 어느 정도 막 이런 거 다 따지긴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2번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분도 2번님을 바라봤을 때 2번님의 조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끌려서 만났던 사이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끌렸던 이유는 2번님이랑 나랑 완전 다른 부분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소심한데 2번님은 되게 적극적이거나 이분은 되게 계산적인데 2번님은 그러지 않거나 이분은 되게 감정 표현이나 공감을 못하는데 2번님은 그런 걸 잘해가지고 서로가 각자 상극에 있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번님한테 끌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로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가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기억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상대가 바라보기에 2번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2번님은 뭔가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리스크가 있는데 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유부단한 반면에 2번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냥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끌고 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외적으로는 2번님이 되게 순딩순딩하기도 하고 어려 보이는데 좀 그런 모습이 되게 성숙하게 다가왔고 반전 매력으로 다가와서 더 끌렸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일에 열중하고 있고 누군가 자기한테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꽤 잘난 분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분이 솔로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소개받아보라고 이 사람 어떠냐고 소개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소개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받는 이유가 이번님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두 분이 멀어진 지가 꽤 됐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랫동안 알았는데 멀어진 기간도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멀어진 지는 오래됐어도 내가 아직 이 인연의 끝을 놓지 않았고 내가 아직은 기다려 볼 거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카드로만 보면은 그분이 이번님의 연락을 많이 기다리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되려 그분이 이번님한테 연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해석하면서 느꼈던 게 이 두 분이 약간 나이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뭔가 다가오거나 행동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상대방은 최근에 자기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번님이 다 모든 상황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밥을 먹어도 이번님 생각이 나고 뭐 영화를 봐도 아 이번이랑 이거 재밌게 봤던 건데 또 지나가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이번님에 대한 추억이 다 스며들어 있고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밤마다 이번님 사진이나 이번님이랑 연락했던 것들을 보면서 되게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일단 용기는 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묻어놔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사실 나랑 친구로라도 좀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분은 이번님의 연락을 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끝나고 나서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혹은 이번님이 끝나고 직후에 연락했거나 그 이후에 연락 안 한 것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님이 다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이번이랑 친구로라도 지내면서 이 연애 끈을 놓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카드들로만 보면은 이번님이 이분을 약간 밀어내는 느낌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번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느끼기에 이번님이 현실적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셨던 분 같거든요. 그분은 이번님을 통해서 되게 성장도 많이 했고 본인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자기 주관이 세고 고집도 있는데 이번님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의견은 이런데 이런 부분은 이래서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줬다면 예전에는 그런 거 그냥 듣지도 않았는데 이번님이랑 만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다른 생각에 대한 수용성을 좀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번님은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고, 이분은 사실 2번님이랑 다시 만난다면 다시 우리가 길게 만나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되게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우리 관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관계는 오히려 서로 너무 동등해서 서로 좀 조절해야 되는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안 좋다기보다 서로 너무 좋아하는 커플은 좋아하는 만큼 기대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이번님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번님도 처음에는 이분한테 기대를 안 했을 수 있는데, 감정이 너무 커지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서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게 쌓였고, 그래서 끝난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두고 우리가 감정을 좀 슬프긴 하지만 조절하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님이랑 알콩달콩 지내다가도 자꾸만 틱틱 서로 서운한 게 생기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 성향적으로 안 맞거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그런 걸 잘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번이랑 만나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는데 서로 그 끝에서 그게 문제가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관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강해요. 한마디로 이번님한테 감정적으로 너무 끌리지만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서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약간 아직 안 선 상태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번님한테 어떤 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 자체가 약간 통보식의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일이 더 중요하고 좀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님이 내 스케줄에 좀 맞춰가는 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고, 이번님은 그런 부분이 지쳤던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님도 그렇게 이분을 싫어한 건 아닌데 이분의 너무 계산적인 모습,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더라도 딱 10분만 하자,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언제 만나자. 그러니까 이분은 즉흥성이 없고 다 계획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번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걸 이번님이 그냥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번님이랑 나랑 그런 부분을 좀 맞춰가고 나도 변할 준비가 돼 있어, 다시 만난다면 내가 이번한테 여러 가지 맞춰주고 우리 관계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님한테 바라는 거는 오히려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줘, 나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이별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못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관계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관계는 좀 티격태격 가시할 느낌이 있어요. 둘이 만나면은 인연이 끊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다투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번님이랑 이분은 솔직히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성향 차이가 좀 심하긴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상대방이 이성한테 인기가 많고 이분은 이성한테 뭐 철벽을 많이 치지만 어쨌든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은 이해 못하는 이번님에게 불만을 가질 느낌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언제 다가올지 카드를 보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6주 이내, 6달 이내에 다가올 것 같고, 진짜 찐막으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소드 6번 카드가 나왔는데 아까도 나왔던 카드거든요. 이분과의 관계는 사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나아간 이유가 되게 고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랑 나쁜 인연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번님이 조금 기다려보고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 같아요. 네, 이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힐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3번님 해석 드려볼게요. 우선 3번님 두 분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볼게요. 두 분은 되게 친구 같은 연애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겹치인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3번님이랑 이분은 누가 봐도 천생연분 커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팔불출이고 서로가 너무 좋아했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이분이랑은 뭐 누가 먼저 고백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연인으로 나아갔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서로 이제 10번 카드가 두 개 나왔는데 이분이랑 연애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커플들은 연애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싸우는 커플들에게 나오는 카드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의견이 다르고, 근데 그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싸울 때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근데 이런 말을 한 게 한 100번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헤어지진 않았거나, 혹은 헤어졌는데 뭐 하루 만에 다시 붙었거나, 헤어지고 붙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커플 같고, 그런 과정이 약간 익숙해져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안 싸우면 이상한 느낌? 안 싸우면 약간 기록 세우듯이, 우리 벌써 이틀이나 안 싸웠어. 3일이나 안 싸웠어.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할 정도로 유쾌했던 커플 느낌도 있고, 그만큼 다툼이 잦으면서도 어쨌든 서로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도 많이 커진 것 같거든요. 원래 어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면서 친구 된다고. 이분이랑은 약간 싸우면서 더 애틋한 연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싸움에서 서로 좀 크게 다투고 서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조금 했던 것 같거든요. 뭐 3번님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혼당한다는 얘기를 했다던가, 그분 입장에서는 3번님한테 너 애정결핍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진짜 대판 싸울 때 나오는 카드들이 나왔네요. 원래 그렇게 다퉈도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다시 재회했던 느낌인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3번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분 입장에서는 역시 3번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나왔거든요. 3번님은 좀 어이없을 수 있는 게, 지도 고집 세면서 뭐 이딴 말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3번님은 되게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3번님 자체가 이 상대방보다 조금 잘난 느낌도 있고, 외적인 부분이랑 조건적인 부분이 좀 뛰어난 분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격적인 부분은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3번한테 맞춰가면서 연애하지 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잘 못 맞췄던 것 같고, 3번님을 봤을 때 사실 속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느끼기에는 3번님이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느끼기에는 3번님이 안 다퉈도 되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말해서 다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이런 생각을 갖는 상대방은 본인이 되게 이기적으로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얼척이 없죠. 사실 진짜 이분은 다른 사람 만나면은 이혼당하거나 다른 사람 만나면 당장 차일 분 같은데, 3번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줬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두 분이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연인처럼 할 거는 다 하면서도 다투기도 다 다투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에 대한 정의는 안 하고 만나왔다가 지금 끝난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3번님을 왜 좋아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그분은 연애에 대해서 반감이 좀 많이 있는 분 같거든요. 상대방이 3번님 말고 그 이전 연애를 할 때 굉장히 아프게 끝났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애 이후로는 내가 이제는 누구도 안 만날 거야, 약간 비혼주의 느낌처럼, 연애는 안 좋아, 연애해봤자 내 시간이랑 내 돈 낭비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3번님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옅어진 것 같고, 3번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래 마음을 다 주는 사람은 아닌데 3번님한테는 내 마음을 다 내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3번님이 참 좋은 사람인 게, 그분이 마음을 내어주면은 보통 연인 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3번님도 똑같이 이분한테 마음 표현을 많이 해주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3번님은 내 상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3번님한테 언젠간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나는 헤어지면은 차단 바로 하고 나는 완전히 다 있는 성격이다, 나는 뒤끝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3번님한테만큼은 그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분은 3번님은 내가 진짜 온전히 나를 보여줄 수 있었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줬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잊지 못하고 3번님이랑 찍은 사진도 하나도 못 지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느낌이거든요. 겉으로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술도 퍼마시고 놀기도 많이 놀고, 성향 자체로도 이분이 좀 낙천적인 건 있어가지고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따금씩 3번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놀면은 그 끝에 집 갈 때 현타가 온다던가, 아직 3번님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3번님이 다시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먼저 자존심 좀 내려놔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자체가 일부러 본인이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뭐 카톡이나 SNS에 본인의 근황을 올릴 수도 있고, 3번님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보면 얘가 진짜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역설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3번님이 한 번이라도 그냥 나에 대해서 알아봐 주거나 나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볼게요. 이분이 느끼기에 우리 관계는 되게 짜릿하거든요. 서로 근데 상처 주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3번님한테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해야 될 말을 했거나 혹은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이별하는 과정에서 3번님이 가장 힘들 때 이분이 좀 떠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이 뭐 수험생이었다던가 3번님이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떠났다던가 혹은 3번님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분이 떠났다던가 3번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이분이 그 시기에 맞춰서 떠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가오지 못하는 게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3번님이랑 연애를 생각하면 되게 짜릿하거든요. 서로 많이 다투긴 하지만 다투고 푸는 과정에 약간 중독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툴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다가도 풀릴 때 그 짜릿한 쾌감을 이분이 못 잊는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런 마음이 남아있고 3번님이랑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다시 만난다면 잘 맞춰가고 싶기도 하고 다시 우리가 좋은 느낌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럼 왜 고민하는지, 왜 다가오지 않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걸 바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에 지금 다가오지 않는 이유에 5번 카드들이 둘 다 나왔는데 갈등의 카드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뭐만 하면 오해가 생긴다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이성 문제가 있거나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별거 아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서로 약간 삔또가 상해가지고 말다툼이 이어진다던가 서로가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맞춰가지 않아서 힘들다던가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계속 싸우는 게 그냥 좀 지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지치고 푸는 과정이 짜릿하고 재밌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그냥 편안한 연애,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님이랑 연애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싶다가도 다른 이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3번님만큼 안 끌리기도 하고 3번님을 바라봤을 때 3번님이 제일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3번님에 대한 여운은 남지만 관계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지금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고 3번님한테 바라는 것도 나무 9번 카드가 나와서 첫 번째는 3번님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다가갔을 때 튕기지 않고 확실하게 좀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곧 행동은 할 것 같은데 카드로만 보면은 3번님이 그 행동할 때 아예 안 받아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편이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나아갈지 볼게요. 다시 만난다면 오히려 예전보다는 싸움이 좀 덜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번 이별을 통해서 이렇게 이별하면 진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남의 규칙 혹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 같고 이전에는 그냥 너무 재밌고 즐거운 연애만 했다면 이제는 좀 안정으로 나아가자고 서로가 많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시 만난다면은 되게 진지한 관계도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본인의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을 느낌은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는다거나 그냥 3번님이 화낼 것 같으면은 우리 잠깐 지금 너무 감정적이니까 한 1시간 있다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배려할 수 있거든요. 3번님 입장에서는 그게 회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3번님이랑 맞춰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만 조금 위태위태하긴 하거든요. 이성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거나 조금이라도 양보가 서로 부족하면은 확 끊어질 수도 있는 사이예요. 사모님도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난다면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는 편이 좋거든요. 물론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3번님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3번님도 이분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분이 아무리 답이 없더라도 3번님이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이 이제 언제 다가올지 볼게요. 이분은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빨라도 7일, 늦으면 7주 이내 다가올 것 같고요. 마지막 전체 조언 카드를 보면 이분이랑 나는 결국에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만났을 때 주변에서 팔불출 커플이라고 부를 만큼 서로가 없으면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 안에 있어요. 네, 3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힐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4번님 해석 드려볼게요. 일단 이분이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랑 나랑 관계는 처음에 이분이 나한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이분이 나한테 표현도 많이 했고 4번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상대방이 확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4번님이 이분을 안 받아줬던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4번님 입장에서는 4번님이 갑이었던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연인이었든 아니면 서로 그냥 썸이었든 아니면 짝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초반에는 4번님이 되게 갑의 위치에서 이분을 바라보고 그냥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 같은데 그 관계의 갑을 관계가 좀 바뀐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매정하고 차갑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답장의 텀이 길어지고 나랑 연락하는 빈도수가 적어졌던 것 같거든요. 또 만남도 어느 정도 피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분 모습을 바라보면 연애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이 그냥 뭐 연인이 아니었다면은 4번님 입장에서는 얘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님 입장에서 연인이었다면 얘 벌써 이렇게 환승했다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도 나고 그러면서도 되게 슬퍼하는 나날들을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또 상대랑 나의 관계를 보면 나는 그냥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고 마음을 천천히 내어주고 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조금 급한 성향이 있어요. 시작도 급하고 끝도 급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런 다른 성향 때문에 끝에서 흐지부지 된 느낌도 있고 상대방 자체가 마음 정리를 하면은 휙 다른 사람한테 떠나는 느낌도 있어서 4번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카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상대방이 매정해 보이고 냉정해 보여도 언젠가 4번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연애할 인연이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졌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4번님이 너무 날 안 받아준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4번님이랑 잘 지내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혹은 연인이었다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할수록 되려 오해만 쌓이고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노력하는데 왜 자꾸 우리 사이에서 오해가 쌓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잘못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잘못 많이 했으면 자기가 욕먹어야 되는 거 맞는데 한편으로는 4번님이 그냥 한 번쯤은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을 많이 좋아했지만 헤어지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여운이 많이 남고 이분 입장에서는 특히 외적인 거를 봤을 때 내가 4번님만큼 뛰어난 사람은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왜 끌렸는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볼게요. 상대방 입장에서 4번님을 바라보면은 가질 수 없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내가 감히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내가 확 쟁취하기 어려우니까 더 갖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4번님이 너무 철벽을 치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 철벽을 뚫어가지고 꼭 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분이 연인이었어도 이분이 바랬던 건 사실 현실적인 결혼이었던 것 같거든요. 4번님이랑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을 원했는데 그런 대화를 하던 중에 4번님이 약간 미묘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드러냈거나 그분이랑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서로 멀어진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카드들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4번님에 대해서 여운이 계속 남을 것 같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자체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연애가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명이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4번님이 계속 있고 절제 카드 그리고 2번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다 갈등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지금 연인한테 마음을 다 안 퍼주고 오히려 4번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느낌? 본인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성이 있다 보니까 4번님한테 연락을 못 하거나 혹은 이성이 있는데도 4번님한테 한번 연락을 했는데 4번님이 매몰차게 거절했거나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지금 멈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은 게 이분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근황적으로 봤을 때 전혀 잘 지내지도 못하고 괜찮은 척, 태어난 척, 연애 잘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4번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꾸 멍 때리게 되고 자꾸 4번님 생각이 나서 전혀 지금의 연애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향을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요. 이분 자체가 나한테 직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당하는 사람은 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성향적으로 상대방이 좀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은근히 연애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투르지만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엄청 나쁜 건 아니고 순수한 사람 같은데
4번님이 그래서 이분이 더 싫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왜 저딴 짓거리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분이 성향 자체로 외로움을 많이 타고 항상 누군가 옆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케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성향을 가졌을 때는 되게 외로움도 많고 정도 많은 스타일이라서 4번님을 다시 만나거나 4번님이랑 접점이 생기면 다시는 4번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진짜 노력을 하고 4번님한테 정착하고 4번님한테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갖는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분은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 근데 나 지금 4번 너무 그리워 라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 4번이 다가오면은 나도 바로 다가갈 수 있어 라는 마음도 있고,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곧 다가갈 거야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지금 4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를 끝내고 4번님한테 다가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자체가 지금 성향으로 보면은 원래 약간 재고 따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4번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재고 따지면 놓칠 것 같아서 놓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조만간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4번님이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성향적으로도 다르고 다시 되돌리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만 4번님이랑 같이 만났던 기억들을 하면 우리가 많이 다투지도 않았던 것 같고, 진짜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잘 맞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많이 끌렸고, 이분도 4번님한테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게 여운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4번은 안 그랬는데, 4번은 이런 상황에서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이 우리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조만간 계속 행동할 것 같은 게, 우리 관계도 지금 내가 곧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4번님도 지금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훨씬 불안해하는 건 내가 이제 행동 안 하면 4번이 연애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은 내가 행동할 때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를 돌아보면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두 분이 많이 싸우진 않았어도 그 끝에서 이분이 어쨌든 환승하거나 이분 자체가 4번님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괜히 다시 만나면 4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관계를 당장 내가 주변에 누군가 있어도 접점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거든요. 연락을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데이트를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선톡이 오거나 계속해서 전화가 오거나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카드로 보면은 술김에 한번 연락할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4번님한테 바라는 게 뭘지는 한번 볼게요. 이분은 되게 이기적이긴 해요. 이분은 4번님한테 바라는 게 참고 기다려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4번님이 연애에 관심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4번님이 지금 하는 일에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서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이분도 4번님한테 자신의 꿈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4번님도 이분한테 내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4번님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4번님이 일단 지금은 연애 말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냥 나 기다려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조만간 행동할 것 같긴 하고 4번님도 진짜 이분의 마음처럼 그냥 당장은 내가 연애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우리 관계가 좋게 흘러갈지도 볼게요. 다시 흘러간다면 서로 티격태격할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두 분이서 원래는 자주 다퉜던 커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뭐 썸관계여도 그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만나면 초반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분이랑 시간이 흐를수록 어쨌든 4번님 마음에 응어리가 계속해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분은 약간 나를 배신한 느낌이고 내가 힘들 때 떠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의 관계 끝나고 나서 바로 연애를 시작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4번님이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다툼이 크게 있을 수는 있어요. 다행인 건 그 다툼으로 다시 이별을 한다기보다는 그 다툼으로 인해 다시 안정감이 좀 생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툼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게 굴었다가 나중에는 4번님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 관계가 점점 옅어져 가지고 둘이 안정기를 이루는 그런 연애로 나아갈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이 나한테 언제 연락할지 혹은 언제 다가올지 언제 재회할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4주 이내, 늦어도 4달 이내에 상대방이 다가올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분과 나의 전체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분이랑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전의 관계는 완전히 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우리 관계를 돌아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새로 연애하는 느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이분이랑 잘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고 안정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4번님. 네, 4번님 해석도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힐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